당신 앞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100만 명의 생명을 즉시 구할 수 있습니다. B 버튼을 누르면 10만 년 뒤 인류 100조 명이 멸망할 1%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A 버튼을 선택할 것입니다.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의미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B 버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같은 이름들이 이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철학의 이름은 바로 장기주의, 영어로는 롱터미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 사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이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논쟁적입니다. 장기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세대보다 미래에 존재할 무한한 세대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도덕관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행복보다 앞으로 존재할 수백조, 수천조 명의 잠재적 행복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번영한다면 우주로 뻗어나가 수십억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존재할 인류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현재의 80억 명은 그 앞에서 한 줌의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원과 노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기보다 미래의 잠재력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기후위기나 빈곤 문제보다 AI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우주 개척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고속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러볼까요? 기차가 시속 1000km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로 1번에는 지금 당장 5명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로 2번에는 저 멀리 100km 밖에 5만 명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존재할 무수히 많은 세대들입니다. 당신이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기주의자들은 주저없이 선로 1번을 선택합니다. 5명을 희생시켜 5만 명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리가 멀든 확률이 희박하든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극단적인 철학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기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개척, 생명공학 같은 기술들이 인류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들을 잘 관리한다면 인류는 은하계로 뻗어나가 수십억 년 동안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만약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존재할 수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기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존재적 위험, 즉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현재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장기주의가 현재의 고통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100만 년 뒤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기후위기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미래 세대의 행복이 무슨 위안이 될까요? 장기주의는 추상적인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현재를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엘리트주의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더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걸까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들이 AI 위험에 집중하는 동안 수억 명이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0년 뒤도 장담할 수 없는데 10만 년 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장기주의는 확실한 현재의 선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선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이것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불평등과 고통을 외면하는 부유한 엘리트들의 변명이 아닐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꿈을 위해 지금 고통받는 수억 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장기주의자들도 나름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와 미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는 것은 결국 현재 세대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선순위를 다르게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 논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확실한 현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더 큰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이미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공부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미래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주의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 한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현재를 포기하고 얼마만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주의는 미래 100조 명을 현재 80억 명보다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이는 AI 위험 제거, 우주 개척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치명적인 윤리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제시했던 그 초고속 트롤리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문제는 현재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잠재력일까요? 아마도 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 앞의 저울에는 현재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을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